자, 이번 시간부터는 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을 학습한다는 과정은 일단은 신경망을 구성했으면 그 신경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비용 함수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 비용 함수를 설정하고 나면 이 비용 함수가 최소화되도록, 그죠? 이 비용 함수가 최소화되도록 파라메타 세타들을 맞춰주는 그러한 과정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단 비용 함수가 뭔지를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신경망에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기억을 되새겨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 분류에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와 같이 우리가 설계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레이어가 4개로 구성된 이러한 네트워크일 경우에 물론 당연히 훈련 자료가 있어야겠죠. 이와 같은 훈련 자료를 가지고서 이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훈련시킨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훈련 자료는 보통 우리가 개수를 m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훈련 자료는 항상 이렇게 쌍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 자료 x1과 그것의 레이블 y1 등등해서 m개의 x와 y의 쌍으로 주어질 거고요.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의 크기를 얘기할 때 레이어의 전체 레이어의 개수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걸 L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레이어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어떻게 L이 4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레이어 L개의 그런 유닛의 각 레이어마다 유닛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닛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S sub L이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 이때 sub L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어의 숫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S1 같은 경우에는 입력 레이어에 해당되니까 몇 개가 있나요? 유닛이 3개가 있고요. 그죠? S2 같은 경우에는 5개, 우리의 모델 경우엔. 그리고 S3의 경우도 5개가 있네요. 그리고 S4 또는 우리가 보통 이거를 S 대문자 L로 써도 되겠죠. 왜냐하면 레이어의 마지막이니까 얘는 4로 주어진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진 문제를 풀 때랑 또는 멀티 클래스 문제를 풀 때가 다른데요. 이진 문제라고 하면은 결국엔 클래스 2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y값, 출력값이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와는 달리 출력층 유닛이 한 개로만 보통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지막 레이어 4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앞분의 레이어의 L3라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L4에 와서는 하나만 있는, 그래서 그 유닛에서는 1 또는 0이라는 둘 중에 하나의 숫자만 주어지는, 그래서 그거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뉴럴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구성했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 개 다중분류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K개의 클래스, 여기서는 K가 지금 4개의 경우를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출력값이 스칼라 밸류, 이진 분류 때는 스칼라 밸류였는데 이제는 길이가 K인 그러한 벡터로 나타날 겁니다. 특히 4개일 경우는 4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거니까 1, 0, 0, 1이거나 0이거나 0, 1, 0, 0, 0, 0, 1, 0, 0, 0, 0, 1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의 그러한 출력값을 갖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 유닛은 K개로 주어주고 굳이 이거를 또 맞춰주면 여기서는 K가 1인 그러한 경우를 이진 분류라고 하고 K가 2보다 큰 그런 경우는 다중 분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정의된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비용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함수의 정의가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비용 함수는 우리가 예측한 H of 이거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H of X의 값이
그 예상되는 y 값과의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우리가 그 정량화시키는 방법이 일종의 비용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로지스틱 회귀하고 매우 유사하고 로지스틱 회귀의 그 비용 함수를 우리가 그 일반화시켜서 만든 것이 사실은 신경망에서의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비용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그 가설값 h of x의 값이 말하자면은 입력값, 그러니까 레이블이 1일 경우와 그리고 레이블이 0일 경우 두 개를 나누어서 그 두 텀으로 나눠서 썼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거기에 그냥 로그를 붙여준 것, y는 1일 경우에는, y는 1인 경우에는, 그리고 y가 0인 경우에는 로그 1-h of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에 비해서 또 여기 뒤에는 그 추가적인 거는 뭐였죠? 이거는 그 정규화 상수였죠. regularization. 그 정규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파라미터 세타의 제곱을 다 더해 준 것을 또 평균 내준 것 뿐인데 사실 세타를 그 여기서 추가해 주는 건 세타의 크기가 커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0은 우리가 반드시 j를 0이 아닌 0번째 그 바이어스 텀은 제외하고서 더해줬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모양과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제 더 이상 y 그 i가 그 출력되는 그 레이블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k개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하는 그 하이퍼세시스의 값 또한 그 k개의 엘리멘트로 구성된 그런 벡터 형태를 띠게 됐죠. 즉 h of x가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k개의 그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에서는 그 길이가 k개인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기호로 표현하기 위해서 h of x의 서스크립트 i를 뒤에 이렇게 붙이고 그것을 i번째 아웃풋.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h of x를 얻게 되면 당연히 그 하나, 둘, 셋, 네 개 k가 4일 때는 이 각각의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번째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1, 2, 3, 4번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이것이 썸메이션이 모든 그 훈련 자료 m개에 대해서만 덧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그 비용 함수에 이 각각의 k개의 엘리멘트 하나하나에 대한 그 결과값도 덧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썸메이션이 안에 내부에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브스크립트로 y sub k 그리고 h of x의 sub k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 y가 0일 때와 y가 1일 때를 분리해서 이렇게 써주는 것이 그 로지스틱 회귀에서의 그런 계산 방법이었고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것은 h of x 값을 구하는 방법이 1/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 이 값이 h of x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뉴럴 네트워크 값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신경망을 통해서 계산한 그 값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만 하면 되고요. 또 하나 regularization 텀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regularization 텀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구해야 될 세타들의 그러한 값의 크기를 그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세타의 제곱을 더해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 세타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매트릭스 형태를 띠게 됐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레이어 1에서 L1에서 L2로 가는 이 부분에 세타 1이 있어야 되고요. 벡터, 그러니까 매트릭스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또 다른 레이어 L3로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세타 2 그 매트릭스가 있게 됩니다. 그러시니까 그 요 세타 위에 슈퍼스크립트는 몇 번째 레이어에서 가는 거냐에 따라서 1, 2, 3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L 개수를 한번 보십시오. L은 1부터 시작해서 L-1개까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L이 4면은 L 그 3까지만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죠. 그 사이에 넣는 거니까. 그리고 그 서브스크립트 같은 거는 JI는 그 이 각각의 즉
L1에서 L2로 갈 때는 요 L2의 노드 개수가 J가 되는 거고요. L1의 노드 개수는 I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J하고 I는 각각의 그 레이어가 갖고 있는 그 노드의 개수입니다. 앞에서 정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S sub L이라고 그랬을 때는 L번째 레이어가 갖고 있는 노드의 개수였죠. 그래서 I는 L번째 노드, 그죠? 그리고 J는 L 플러스 1 노드. 그러니까 L에서 예를 들어서 SL에서 SL 플러스 1으로 가는, 그죠? L 플러스 1으로 갈 때에 그 소위 매핑하는 세타의 그 크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즉 이 JI인데 I가 바로 요것의 길이고 J는 바로 요것의 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비용 함수는 로지스틱 회계에서의 비용 함수와 모양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달라지는 거는 그 출력되는 그 소위 엘리멘트의 개수가 그 더 이상 하나의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다 더해준 그것을 그 신경망에서의 비용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세타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그 훈련 과정이라고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